만약에 우리 인생을 위한 사용 설명서를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설명서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 설계도랑 사르트르가 건네는 백지인데요.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평생을 붙들고 고민하는 질문이죠. 놀랍게도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사이에 둔 아리스토텔레스와 사르트르, 이 두 철학자가 바로 이 질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답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정말 이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랐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두 철학자의 모든 생각의 차이는요, 바로 이 시작점에서부터 갈라집니다. 과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백지 형태로 태어나는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유한 기능,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이 뭐냐? 바로 이성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성이라는 설계도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고, 좋은 삶이란 이 설계도를 따라서 최대한 완벽하게 우리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거라고 본 거죠. 그런데 사르트르가 나타나서 이 모든 걸 그냥 확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이에요. 그는 우리가 아무런 목적이나 설계도 없이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해요. 우린 그냥 백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 즉 본질이라는 건 오직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우리가 직접 그려나가야만 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출발점부터 이렇게 다르니까 자유를 보는 관점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과연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선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든 그런 무거운 책임 같은 걸까요? 바로 여기서 두 사람의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자유는 이성이라는 잘 짜인 질서 안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사르트르에게 자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존재하는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조건 그 자체인 거죠. 사르트르의 이 말 어떠세요? 좀 섬뜩하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는 자유라는 형벌을 선고받았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이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에 대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도, 사회도 그 어떤 운명도 우리 선택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혹시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라거나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어 같은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르트르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유를 외면하는 자기 기만에 빠진 거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렇게나 다른 두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바쳐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대체 뭘까요? 행복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생의 최종 목표는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피네스 같은 즐거운 감정과는 좀 달라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능을 최고로 발휘하면서 우리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그런 깊은 차원의 최고의 좋음 또는 완전한 번영을 의미하는 거죠. 반면에 사르트르가 말하는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바로 진정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그 무한하고 절대적인 자유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로 내린 모든 선택에 온전히 책임을 지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태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개의 인생 설명서에서 다른 사람들, 즉 타인은 어떤 역할일까요? 공동체라는 게 우리의 성장을 돕는 아주 좋은 무대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서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고요. 공동체, 즉 폴리스는 우리가 덕을 실천하고 궁극적인 목표인 에우다이모니아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무대라는 겁니다. 와, 그런데 사르트르는 정말 유명하지만 오해도 많이 받는 말을 남겼죠.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은 그냥 다른 사람이 싫다는 뜻이 아니에요. 타인이 나를 멋대로 판단하고 규정해버리는 그 시선 있잖아요. 그 시선만으로도 나의 무한한 자유가 갇혀버릴 수 있다는 아주 섬뜩한 통찰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공동체를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부딪히는 선택적이고 늘 긴장감이 넘치는 협상의 장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한 번에 맞춰볼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철학자의 관점을 한눈에 비교해보고 나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넘겨드려 볼게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길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길은 이미 주어진 길을 잘 닦아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사르트르의 길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손에 인간이라는 설계도를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자, 당신이 설계된 모습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텅 빈 백지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그릴지는 오직 당신, 그리고 당신만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어떤 모습이든 그 책임 또한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자, 이렇게 인류의 가장 강력한 두 인생 설명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삶의 설명서는 지금 누가 쓰고 있나요? 정해진 본성을 따라 최고의 나를 완성해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스스로 창조하고 책임지는 사르트르인가요? 어쩌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르트르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제3의 저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잘 들어봤네요.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사르트르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윤리학이 인생의 의미 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재미있죠. 고대인들의 아주 집중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윤리학을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윤리학, 즉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는 것.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사르트르를 비교하니까 바로 그 둘 사이에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 좋은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 것을 보게 되네요. 이 부분이 이제 현대인들에겐 조금 의아하면서도 스스로 윤리학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고대인들의 철학을 접하면 이제 경험하게 되는 좀 신선한 그런 관점이지 않나라고 보여지네요. 즉 고대인들에게는 윤리학이라는 것이 인간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에 대한 관점과 윤리학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특별한,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각자의 특별한 본질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의 본질은 이성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성적 동물로서 이성이 잘 발휘될 때 그 본질이 잘 발휘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본질이 잘 발휘되는, 즉 이성을 통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파악해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즉 덕을 실천하는 삶인 거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법이라든지 또 그 방향이 이미 알 수 있는 능력이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내재되어 있고 그 이성을 통해서 삶의 옳은 방향을 파악해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좋은 삶 또는 좋은 영혼이 된다, 좋은 인간이 된다. 유다이모니아라고 했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사르트르가 고대인들과 완전히 달라지는 생각을 했던 거는 이 부분을 이제 완전히 거부한 거죠. 인간에게 본질이란 없다. 인간은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다는 거죠. 신이 없는 이상. 신이 있다면 신에 의해서 어떤 본질을 가지고 만들어졌겠지만
우리가 알기에 특별히 그런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대부분 무신론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끌림이 있었으니까 또 사르트르는 이제 대표적인 아주 강한 무신론자였죠. 그래서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이 본질을 갖고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존재, 순수한 존재 그 자체이고 의식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본질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 안에 있는 본질을 발현해내는 그런 모습이 이 좋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고, 좋은 삶이라는 것은 본질이 없이 순수한 존재인 인간이 자신에게 본질을 부여하는, 창조적으로 또 나름대로 의미 있게 부여하는 그런 자유가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대신에 그 자유가 인간을 그야말로 자유롭게, 편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리게 하는 그런 면이 있다. 그렇지만 인간 삶을 진정성 있게 살기 위해서 그 책임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재밌는 거는 관계 속에서 인간이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좋은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도움이 필요하고, 그 조화 속에서 많이 이성이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라는 생각. 즉 인간은 내면의 개인적인 이성적 능력과 공동체로부터 오는 그런 조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선을, 진정으로 좋은 삶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방향성을 찾게 된다라고 봤다면, 사르트르의 관점 중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순수한 존재가 자신의 본질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창조적으로, 주체적으로 부여를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자기가 어떤 삶에 의미를 부여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이목, 또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자기가 짓눌리게 되고, 또 항상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면에 그런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자, 즉 다른 사람들은 지옥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아주 저한테는 특별하고 재미있게 느껴졌네요. 존재보다 본질을 앞세울 때, 우선순위를 둘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도모하게 되는, 다른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면이 있다면, 인간의 본질보다 존재 자체를 우선 순위에 놓을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지옥을 만드는 그런 요소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른다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아주 특별하게 이야기해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르트르의 생각을 그냥 개인에게 아주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자신의 자유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요소다라고만 평가하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사르트르는 혼자 생각할 때,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요소를 발견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관점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받아들인 것. 이 부분을 한번 잊지 않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즉 사르트르적인 생각은 인간이 이 지옥에 있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